오늘 이제 2주차 수업인데요. 자, 인터넷을 실행하셔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 오른쪽에 상단에 교재 자료실이 있죠. 여기까지는 다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우리 엑셀 기초 한글 엑셀 주말반에서 렉스미디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 책 두 권 보이는 거 위에 사이트 링크 해가지고 렉스미디어.net 해가지고 여기 05.php라고 보일 거예요. 예,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일단 보이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뉴 다 함께 즐기는 엑셀 2010, 다 함께 즐기는 한글 2010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기 8번과 10번이네요 8번과 10번. 이 8번 클릭해서 원래 왜 안 열려? 한글 2010.집이라고 되는 거 클릭해가지고, 예. 저장하시고, 한글 2010도 저장하시면 돼, 한글 2010도. 근데 저장할 때 글자가 이상하게 저장이 돼요. 뉴 어쩌고 이상한 글자, 못 알아보는 글자로 있는데, 그냥 저장하세요. 안 되시면, 클릭해놓고, 기다려보세요. 좀 이따 다시 뜨더라고. 좀 늦게 떠요, 얘가. 제 홈페이지 교재자료실 가시면 똑같은 곳에 렉스미디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시면 뭐를 바꿔놨냐면 요거를 바꿔놨어요. 아까 그 사이트 링크 밑에 다운로드 1번, 2번 두 개를 넣어놨어요. 교재자료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2015 서부 기초 한글 엑셀 주말반 렉스미디어라고 돼 있잖아요.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1번, 다운로드 2번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방금 전에. 그 클릭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제는 제대로 다 저장이 될 거예요. 예? 1번 여기 다 함께 즐기는 엑셀 2010 클릭해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즐기는 한글 2010 클릭해서 또 저장하시고, 저장을 다 하세요. 저장이 다 끝나고 나면 폴더 열기 누르시면 된다고. 폴더 열기 누르면 요렇게 열릴 거예요. 이렇게 열릴 거라고. 네, 이렇게 놓으세요. 이제 다운로드는 받았으니까 얘를 압축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블 클릭해서 압축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더 쉬운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두 개를 블럭 잡았으면 각각 폴더에 압축 풀기 하시면 되고, 하나씩 오른쪽 눌러서 뭐뭐뭐뭐뭐에 압축 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알집으로 압축 풀기, 여기 압축 풀기 말고 뭐뭐뭐뭐뭐에 압축 풀기 있잖아. 자기 파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압축이 풀려요. 이렇게 압축이 풀려. 그럼 이렇게 압축이 풀려서 폴더가 생겨요. 웅성웅성웅성웅성. 이거. 자, 보세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생겼나요? 선생님하고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랑 다르니까 여러분이 겁이 나시나봐. 저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분은 아무래도 저랑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배 나왔고 여러분 날씬하고 뭐 똑같은 사람이지 뭐. 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어떻게 하라고? 아까 끌고 문서라는 곳으로 갖다 놓으면 돼. 이렇게 갖다 놓고 놓으면 되는데, 얘를 놓고 어쩔 바를 몰라. 그 사이에 막 펼쳐져. 얘가 막 디립다 막 이렇게. 엄마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엉뚱한 데다 놔둬. 엉뚱한 데다. 그냥 여기 문서라고 제가 문서에다 놓으세요. 그럼 딱 놓고 마우스 띄면 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착착 하면 컴맹한 탈출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놓으라고? 뭐 오른쪽 버튼 누르라고? 아, 막 이제 헷갈려. 그러면 아직 기초반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엑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디 클릭하세요, 그래서 저장하세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나는 컴퓨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그냥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화면에 뜨면 내가 필요한 거 검색하고 이런 건 잘 하시는데 그건 남들도 다 잘해요. 그런 거는. 근데 어디에서 뭐를 클릭하고 어디서 뭐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못 알아듣시고 잘 모르면 아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다고 공부방 가면 무료 강좌라고 있어요. 무료 강좌. 이 무료 강좌 가서 컴퓨터 첫걸음, 인터넷 첫걸음 이런 거를 클릭해가지고 이런 거 컴퓨터 켜고 끄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돼. 근데 들어갔더니 다 아는 거야. 너무 싱거워.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꼭 제발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걸 안 하시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저는 안다는 전자의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질문할 거고 질문하니까 저는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세밀하게 설명을 못 드리잖아.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질문하는데 답변도 안 해주고 저 뚱땡이가 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 설명은 해드리는데 속 시원하게 설명이 또 안 들어오니까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구구단을 모르면 곱셈 나눗셈 못 하잖아요. 구구단을 외워서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데 엑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뭐 클릭해서 뭐 하는 것도 잘 하시면 엑셀이 금방 배워져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내고 그거는 다 닫았어요. 다시 엑셀 실행할 겁니다. 엑셀을 다시 실행할 거예요. 이거는 인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인증을 받았는데 뭐가 오류가 나서 지금 이런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이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요. 문서.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적으로 말하는 행정적으로 이거 뭔 글자가 이래. 자, 행정적으로 문서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뭐냐 하는 거지. 문서는 과거에는 문서가 뭐였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타자 친 게 문서였다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문서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글 쓴 거, 엑셀로 작성한 거, 한글 2007로 작성한 거,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거, 포토샵으로 그림 그린 거, 디카로 찍은 사진, 음성 녹음한 거 있죠. 음성 녹음한 거, 음성 파일. 그 다음에 동영상 있죠. 동영상 이런 거. 또 청사진이 뭔지 아시죠? 청사진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진은 디카로 찍어서 인화한 사진, 앨범 속에 들어있는 사진, 나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이런 거, 이게 사진이고, 뭐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디카로 찍은 사진 파일, 그건 이미지라고 불러요. 사진 그럼 뭐야? 종이로 인화된 사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모한 거 있죠. 메모.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지? 팩스밀리로 받은 거. 팩스를 우리는 모사라 그래. 모사 전송한 거를 우리는 팩스라 그래요. 행정으로는 모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팩스밀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팩스로 주고받은 문서, 그 다음에 카톡으로 주거니 받은 거, 문자로 주고받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문서라 그래요. 이제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거잖아요. 엑셀을. 그러니까 이 책도 문서예요. 당연히 책도 문서지. 제 출석부도 문서고, 여러분 수첩에 메모한 것도 다 문서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생산할 거예요. 그러면
엑셀에는 어떻게 자료를 입력할까 이거예요.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글자. 글자가 뭐예요? 영문. 우리가 쓴 한글, 숫자, 기호, 또 뭐가 있죠? 한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게 기호고, 또 특수기호도 있죠. 특수기호. 하트, 전화기 모양, 손가락 모양, 화살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글자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날짜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요. 이런 걸 다 글자라 그래. 글자. 그런데 엑셀에는요. 얘를 좀 나눠놨어요. 얘를 나눠놨는데 어떻게 나눴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글자하고 그 다음에 숫자하고 날짜하고 시간하고 이걸 사실은 좀 나눠놓고 설명을 해요. 엑셀에서는. 이걸 다 우리는 합쳐서 다 글자라고 하는데 좀 나눠놓고 하자 이거지. 그 다음에 글자 말고 또 뭐가 있죠?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죠. 엑셀에다가. 또 이력서 양식을 만들려면 내 증명사진도 가져와야죠. 엑셀에다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은 데이터를 입력한다 이거. 데이터가 영어로 우리말로 자료지 뭐. 자료가 영어로 데이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자료하고 정보하고는 좀 달라요. 자료하고 정보는 다르다고. 정보는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서 영어 데이터하고 좀 달라요. 그것도 좀 알려드릴까요? 글자가 너무 커서 좀 줄여놓고 보면, 자, 자료하고 정보의 차이는 뭐냐 이거. 자료는 그냥 삼라만상이 다 자료예요. 지나가는 애들 다 자료고, 지나가는 사람 다 자료야. 지나가는 여기 옆에 있는 건물 다 자료야. 옆가정에 옆반에 지금 뭐 비누공예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자료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엑셀 한글 주말반 오셨잖아요. 요 과정은 정보야. 그러니까 자료들 중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선택한 것들 있죠. 그걸 정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어린이들은 다 자료지만 그 중에 우리 집 애들 있잖아요. 우리 큰애 작은애 요런 애들은 뭐다? 정보지. 정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다 자료인데 여러분을 직접 지도하셨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교수님들 그분들은 이제 정보라고 보면 돼요. 정보. 많은 자료들 중에 저도 한 여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여자는 뭐야? 저한테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치 않아도 해야 돼요. 원치 않아도. 몸이 아플 때는 약 먹기 싫어도 약을 먹어야죠. 그때는 정보지만 원치 않아도 살기 위해서는 써야지. 자료와 정보는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런 거죠. 물건 사세요라고 글을 썼어. 그건 자료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샀어. 그럼 그 글은 정보가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를 막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면 아 그러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지. 자, 엑셀에서 한번 데이터를 입력 한번 해볼게. 자, 우리 22쪽에 보면은 우와, 뭐 글자가 이렇게 많아? 한번 해보자고. B의 두 번째 여기다 B의 두 번째다가 어르신 식단표라고 쓰래. 어르신 식단표라고 쓰래. B의 두 번째에다가 어르신 식단표라고 쓰래요.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는 날짜라고 쓰래요. 날짜라고 쓰래요. 그 다음에 그 날짜 밑에는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점심 이렇게 쓰래요. 점심. 그 밑에는 담당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날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점심이라고 쓰고, 또 담당이라고 쓰고.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제가 밑에다가 날짜라고 또 쓰려고 날짜를 딱 쓰는 순간 짜라는 게 딱 완성돼서 나와. 왜? 그 전에 날짜를 썼거든 한번. 그냥 날짜 딱 쓰니까 너 짜 쓸라 그러지?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짜라고 쓰지 말고 엔터를 치는 순간 탁 완성돼. 그럼 점심도 점자만 딱 쓰면 어떻게 돼? 심자가 나오지. 또 담당도 담자만 쓰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수고를 좀 덜 수 있죠. 그렇죠? 엑셀이 그런 거라. 여기다 1이라고 쓰고 여기는 뭐라고 쓰래요? 8이라고 쓰래요. 8. 그 다음에 여기는 정가해라고 쓰려는데 정가해. 여기는 김경민이고, 자, 지금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날짜는 1이라고 쓰고 날짜 여기는 8이라고 쓰고 여기는 정가해고 여기 김경민인데 이제 점심 메뉴를 써야지. 점심 메뉴. 엑셀에서 글자를 쓰는데 아까 우리 숫자 1을 쓰고 엔터를 탁 치니까 내려갔잖아요. 엔터를 치면 내려가요. 근데 우리 점심 메뉴 한번 볼까요? 여기에 쌀밥에 밑에는 쭈꾸미 야채볶음 볶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배추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셀 네모난 걸 셀이라고 하는데 셀 안에 세 가지를 써야 되거든. 세 줄을. 근데 보시면 글자를 쓰고 엔터 치면 내려가 버리니까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니까는 쌀밥에 그냥 쌀밥만 쓸게요. Alt키 누르고. Alt키가 뭐야 하시는 분 있어요? Alt키는 여기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좌우에 두 개 하나씩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Alt는 안 돼요. 엑셀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를 누르고 ALT 있죠? 얘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를 탁 치면 줄이 싹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 쭈꾸미라고 쓰고 또 Alt 엔터 치면 또 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김치라고 쓰면 이렇게 하나의 셀에 세 가지가 들어요. 세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쌀밥만 쓰세요 그랬는데 거기다 굳이 조개 미역국을 또 써.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말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 쭈꾸미만 쓰라 그랬더니 쭈꾸미 야채볶음이라고 또 다 썼어. 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가지나물 있었구나. 너희는 이건 좋아. 그 다음에 배추김치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걱정이 많아. 어련히 넓히는 거 다 설명할까?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뭐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고, 안 그러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네. 그 광고에 보면 걱정 인형 있죠.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걱정에 대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걱정 중에 99.8%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엑셀에서 뭐 잘못했어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안 펼쳐지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이렇게 뭐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점심 있죠. 점심 8일 밑에 있는 점심 걔도 한번 해보자고. 흑미밥에 버섯 찌개
시계 골뱅이 무침. 여기는 어디 식단표길래 골뱅이 무침에 소면을 드려? 점심때 깍두기. 자, 글자를 썼어요. 근데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너비가 있다고. 너비. 그 너비보다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알아서 넓어지면 좋은데 안 넓어져요. 숫자를 쓰면 숫자는 넓어져요, 알아서. 근데 알아서 넓어지든 안 넓어지든 내가 넓히면 되고 내가 좁힐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만사 해결되는 거죠. 예. 자, 쌀밥에 조개 미역국 썼고 쭈꾸미 야채볶음 썼고 가지나물 무침 쓰고 배추김치 썼는데 너비를 조정하는 연습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C에다 글자를 썼잖아요. 근데 C하고 D 경계선, 자 여기 C하고 D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치면 넓어져요. 경계선을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좁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혀져요. 그런데 너무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너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땐 C하고 D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 모여요. 이게 너무 펼쳐진 것 같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모이고, 좁혀졌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늘어나는데, 만약에 안 늘어날 때는 넓히세요. 이렇게 넓히고 나서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들어간다고. 근데 문제는 높이도 안 맞아. 높이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높이. 그러면 지금 5번 줄이잖아. 5번 줄 5번 줄하고 6번 줄 6번 줄은 정가의 시가 있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5번 줄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5번하고 6번 사이 거기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 사이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높이가 줄어들어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를 그렸잖아요. 표를 이렇게 그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4는 여기다 와야 되는데 4가 가운데 와야 되는데 4가 어디 왔냐면 여기 왔어요. 여기 이렇게 4가 밑에 왔대요. 여기 아까 여기 5번이라는 숫자가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5번하고 6번 경계선을 누르세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랬죠? 만약 5라는 숫자가 저 위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5하고 6번 줄 사이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 번호랑 붙어 있어요. 번호는 이 5번이라는 숫자는요 4번하고 안 어울리고 아래에 있는 6번하고 어울리는 애예요. 엑셀에서 숫자 번호는 아래에 있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통 보이더라 이거죠. 아래쪽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 내려갔느냐 이거야. 가운데 있어야 보기 좋은데 당연히 가운데 있어야 보기 좋죠. 근데 엑셀 작업하다 보면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알고 내려놓은 것 같아요. 엑셀 개발자가. 자 이제 날짜를 이렇게 대충은 하나 메뉴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또 계속 쓰래죠. 이거는 할 일 없으면 쓰세고 이따 쓰시고 우린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옆에다 2, 3, 4, 5, 6, 7 써야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이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쓰지 않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냥 무작정 써보세요 라고 했지만 무작정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난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제는.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이 무작정 쓸 필요는 없죠. 뭐를 써야 돼?
머리를 잘 써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 점 보이세요? 점 혹시? 요 끄트머리에 점이 있어. 점. 여기 1이라는 숫자를 클릭해 보면, 여기를 클릭해 보면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 제가 화면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이 부분,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점점 여기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키보드 제일 왼쪽 밑에 있는 컨트롤 키,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보세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 증가돼요. 그럼 8도 어떻게 될까? 여기. 그럼 그냥 끌고 가면 어떻게 돼? 88해. 여기 점 어딘지 아세요? 점? 이 점 위치를, 요 점 위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숫자가 증가돼. 해보셨어요? 어딘지?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는 증가시키면 되고, 글자는 어떻게 돼? 메뉴판에 있는 글자는 방법이 없죠. 써야지 뭐. 이걸 안 쓰고 어떻게 착, 이건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그러면 담당 정가의 씨는 어때? 정가의 씨는 똑같잖아. 여기 첫날도 정가의 씨, 둘째 날도 정가의 씨자. 그 다음에 김경미 씨만 아래줄은 김경미 씨잖아. 그럼 정가희라는 사람의 이름에다 대고, 정가희라는 이름에다 대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게요? 앞으로 드래그하면 정가희가 어떻게 돼? 김경민이가 늘어나. 해보세요. 22쪽에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에 하나의 셀이 뭐라고요? 셀이 하나의 칸을 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미처 못 따라오신 분은 거기까지 하시던 걸 딱 멈추세요. 그리고 제가 딱 눈치를 보고 확인했거든요. 어느 분이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또 다른 설명할 거잖아요. 근데 난 못 따라갔으니까 마저 해야지 하다 보면 설명을 또 놓쳐요. 또 놓치니까 일단은 22쪽 하단을 보세요.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글자를 쓰고 Alt 엔터 누르면 줄이 바뀌고, 그런데 잘못하면 Alt 키를 누르면은요,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딱 쳐야 되는데 Alt를, 자 이렇게 글자를 쓰고 Alt 엔터를 딱 치워야 되는데 모르고 Alt를 눌렀다 떼어버리면 저 상단에 메뉴가 나타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헷갈려. 그럼 Alt하고 엔터를 치면 안 돼. 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Alt를 한번 또 누르다 띄면 다시 사라져요. 그럼 얘가 커서가 껌뻑껌뻑거려. 여기. 그럼 글자를 쓰고 Alt 엔터를 치고, Alt를 그냥 눌렀다 떼버리면 여기 껌뻑껌뻑 하던 게 사라져요. 그럼 요 위에 메뉴가 나타났거든. 그럼 글자가 안 들어가니까 막 놀라시지. 그때는 Alt 키를 다시 눌렀다 띄면 위에 있는 메뉴가 사라지고 글자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거든. 그럼 그때 또 입력하는 건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귀초가 아니지 또.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 사랑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컴퓨터는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알고는 계세요. 여기 ALT라는 메뉴 명키가 뭐냐면, 눌렀다 띄면 메뉴가 떠요. 저 위에 메뉴가. 여기 메뉴.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시죠.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들이 있잖아. 시각장애. 아예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마우스를 클릭을 못 하고요, Alt키 눌렀다 띄고 키보드로 움직여요. 다 키보드로. Alt가 메뉴를 호출하는 명령이에요 본래. 근데 우리 엑셀에서는 글자를 쓰고 Alt 엔터를 치면 줄이 하나 더 생기고, 또 글을 쓰고 Alt 엔터 치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 글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네, 그게 좀 다른 거다 이거지 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A를 보세요. A가 어때요? 너무 넓죠? A가 너무 넓은데 지금 22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에는 A가 어때요? 좁잖아요. 그럼 A하고 B 보이세요? A하고 B 경계선? A하고 B 경계선 보이세요? 여기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면 좁혀졌지. 이렇게 좁혀졌지.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A의 열을 1로 조정하라고 돼 있는데 굳이 조정하지 않고 내가 마우스로 넓히고 싶으면 넓히고 좁히고 싶으면 좁히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아, 그럼 아예 A부터 쓰면 안 됩니까? 이거 A부터. 굳이 B에다 쓰고 A를 왜 줄입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표를 그려요. 표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얘가 식단표니까 선을 그릴 거라고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자 보세요. 선을 그렸는데 A가 없으면 왼쪽 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오른쪽은 보이는데 왼쪽이 A 왼쪽이 딱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A에다 안 쓰고 B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A가 넓으니까 좁혀놓으면 표선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다 B에다 써요. 엑셀 업무를 할 때는. 그리고 B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에다 써요. 왜? 위에가 이렇게 줄이 또 보여야 되잖아. 윗줄이 보여야 되잖아. 그 1은 이렇게 낮춰. 이렇게 하면 1번 줄이 낮아졌잖아요. 낮아지고 A열은 줄이면 바짝 줄여놓으면 A는 안 보일지 몰라도 선은 싹 깨끗하게 보세요. 여기 선이 보이죠?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게끔 A를 좁히고 1번 줄을 낮춰놓으면 이게 가장 보기 좋은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 B의 두 번째부터 써요. 한번 여러분도 선 그리는 건 말고 A를 좁혀보시고 1번 줄을 낮춰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셨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시. 마우스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원래 키보드 사용법이 어려워요. 마우스 조정법은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 식단표라는 글자가 있죠. 식단표라는 글자는 B의 두 번째에다가 제가 아까 선택하고 글자를 썼어요. 그렇죠? 자, 어딘가 잘 보세요. B의 두 번째 보니까 어르신 식하고 단자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요 위에 수식 입력 줄이라는 곳에 보시면 어르신 한 칸 띄고 식단표라는 글자가 완성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B를 좀 좁혀놨거든요. 근데 어르신은 B, 식단표는 C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클릭해보면 어르신 식단표라고 위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단표 글자를 여기다 또 클릭해보면 어떻게 돼? 이 위에는 없잖아요. 수식 입력 줄에는. 그러니까 C의 두 번째는 식단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왼쪽 글자야. 밀려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보기 싫어요. 이 글자가 어디 나와야 좋아? 이쯤에 와야지. 이쯤에 중간에 나와야지. 그럼 여기 B의 두 번째부터 G의 두 번째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훑으면 블럭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B의 두 번째부터 G의 두 번째까지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는 뭔지 아시죠? 누른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블럭이 되고, 여기 맞춤 그룹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옆에 가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찾으셨어요? 클릭하세요. 얘가 가운데 탁 들어와요. 가운데 딱 들어온다고.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6일도 있고 7일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 10일까지도 나와. 밑에가 8일인데. 근데 보세요. 모르고 내가 병합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5일까지만 해야 되거든.
왜냐면 6일날 7일날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안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넓게 해놨어. 그럼 다시 눌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실수했을 때 다시 돌리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5일까지만 다시 블럭 잡아서 병합하시면 5일까지만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 6일서부터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으셔가지고 키보드로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딜리트 엔터 오른쪽에 딜리트라고 있죠? 그럼 샥 지워지지 뭐. 요렇게만 만들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식단표를 한자로 바꾸는 연습해 볼까. 제가 아까 여기 문자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 쓰는 거, 영어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한자 쓰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자료 입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글자를 썼죠? 글자를 어르신 한 칸 띄고 식단표라고 썼잖아요. 그럼 한자로 바꾸려면 고치로 들어가야 되거든. 고치로 들어가는 방법은 보세요. 원하는 자리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그걸로 쏙 들어가요. 커서가. 껌뻑거리죠? 세로선이 하나 껌뻑껌뻑거리잖아요. 이 껌뻑거리는 거를 커서라 그래요. 커서. 뭐라고요? 커서. 커서. 다른 말로 커져. 발음이 좀 다른데 커져.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커서라고 보통 발음을 하는데 이 커서라는 말은 뭐냐면 글을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보이는 형태예요. 근데 커서가 안 나오면 글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좀 뭐 껌뻑껌뻑거리잖아. 껌뻑껌뻑거리죠? 얘를 커서라고 부른다고. 얘를. 근데 커서가 보세요. 제가 다른 곳에 가면 글자를 쓰면 거기 들어가잖아. 커서를 만약에 옮겨야 돼.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고 글자를 쓰면 여기 들어가고. 커서라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예. 이 커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는 방법이 식단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표자 뒤에 껌뻑껌뻑거리거든. 아니면 여기 요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A, B, C, D 위에 보면은 FX라고 되는 한 줄 있죠.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여기 그냥 클릭만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작업하실 때는 여기 셀에 가서 직접 더블 클릭해 갖고 편집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자, 이때 한자키 눌러보세요. 한자키는 제일 하단에 있어요. 자, 식단표라고 썼는데 한자키를 눌렀더니 한자로 나왔죠? 변환하시면 한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커서가 식단표라는 표자 뒤에서 껌뻑껌뻑거리잖아요. 엔터를 탁 치면 완성된 거지. 엔터가 두 군데 있어요. 엔터가 두 군데. 자, 그 다음 날짜 입력해 볼 거예요. 날짜. 어르신 식단표라는 곳 밑에다가 날짜를 하나 써볼 거예요. 요 4자라고 되는 거 있죠. 4 위에다가 요 4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날짜 4라고 하는 거 위에다 클릭하고 날짜를 입력할 거예요. 날짜. 근데 현재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헷갈릴 때가 있거든. 당연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컴퓨터에 시간과 날짜가 보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2015년 하고 그 다음에 1월이고
17일이고 이렇게 쓰면 날짜인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를 날짜 형식대로 안 쓰면 일반 글자가 돼요. 그러면 날짜를 계산을 못해요. 여러분 날짜 계산하죠? 지금부터 100일 후는 언제? 200일 전에는 언제? 이런 거.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며칠이 됐을까? 날짜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입력하면 계산을 못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왼쪽에 보면 세미콜론이라고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점하고 쉼표처럼 생긴 거 있죠. 엔터 왼쪽에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눌러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2015년 1월 17일이라고 떠요. 엔터 치면 돼요. 이게 날짜야. 이게 날짜.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치면 돼.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옆에 2015년 1월 17일 들어간 옆에 5자라고 되는 거 위에다가는 놓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컨트롤하고 쉬프트는 위아래에 있어요.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똑같은 거 눌러보세요. 그럼 이번엔 뭐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지금 시간이 11시 24분 오전이다 라고 딱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는 날짜와 하나는 시간이에요.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누르세요. 그래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누르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세미콜론 쉬프트 세미콜론이 뭐냐면 이거였지. 이거 콜론이었지. 콜론 여기요. 이걸 누르려면 어떻게 돼? 쉬프트하고 세미콜론 눌러야 얘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르세요 그런 건데 원래는 컨트롤 콜론이지. 콜론.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얘는 뭐다? 날짜가 보이고 얘는 뭐다? 시간이 보이고. 책에 있어요. 24페이지 있어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날짜가 들어가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라고 책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세요. 화면 밑에 보면 시트 1번이 있고 시트 2번이 있고 시트 3번 있나요? 화면 밑에 보시면 어디냐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현재 시트 1번이에요. 시트 1번이란 말은 뭐야? 종이 첫 번째 가지고 지금 입력하는 거 여기다가 이 종이 첫 번째에다가 내가 막 메모하는 거야. 근데 종이 두 번째에다가 연습해 보려고 그래. 그럼 두 번째 거 선택하고 또 쓰면 되지. 시트 2번 누르세요. 그럼 또 두 번째 종이니까 종이가 깨끗하지. 맞죠? 이런 종이를 몇 개 만들 수 있다? 255개. 엑셀에서는. 근데 이 종이가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엑셀에서 이 종이 하나는 밑으로 100만 줄이 넘어가고 옆으로 16,000칸이 넘어가요. 굉장히 많은. 예.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날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날짜와 시간 쓰는 거. 자, 보세요. 아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세요. 그러면 날짜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오늘 날짜야. 무조건 오늘 날짜. 그럼 내 생일을 쓰고 싶어. 내 생일도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1900 여러분 나이 써봐야지.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생년월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9월생은 09라고 써야 되냐 9만 써도 되느냐 이거야. 5일생은 05라고 써야 되는지 5만 써도 되는지 마음대로 써도 돼요. 09라고 써도 되고 05라고 써도 되고 09, 05 아니면 09월 그냥
5일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알아서 들어가. 그 다음에 1964년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64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만 써도 돼. 이렇게 앞에 1900 안 써도 돼. 앞에 1900이라고 안 쓰고 1900 생략하고 너 몇 년생이냐 물어보면 나 1900 몇 년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보통 나 70년생이야 80년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앞에 거 생략하고도 돼.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나 9월 5일이야 이렇게 9월을 9 빼기 5 연도는 뺐어요. 연도는 생략했죠. 연도는 생략하고 월하고 일을 빼기라는 기호로 쓰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좀 달리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도 9월 5일일까? 요 위에 있네. 요 위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아까 여기 보니까 수식 입력줄에 2015년 9월을 제가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만 썼잖아요. 몇 월 며칠이만. 그럼 현재 연도 이 컴퓨터상에 있는 현재 연도.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보통 우리 날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죠. 9/5라고도 쓰잖아. 이렇게 쓰면 똑같아.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1950년 6월 25일 이렇게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날짜는 요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빼기로 년월일을 구분해도 되고 년월일을 슬래시라는 기호로 구분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쓰면 1950년 6월 25일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키보드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느냐? 잘 쓰면 날짜로 들어가는데 잘 못 쓰면 이건 글자로 들어가. 자 보세요. 어때는 오른쪽에 들어가 어때는 왼쪽에 들어가죠?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는 날짜고 글자로 왼쪽에 들어가는 거는 글자로 인식을 해요.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면 뭐가 돼? 구분해서 쓰면 날짜로 인식을 해요. 알아서.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쓰잖아. 50년 뭐 6월 뭐 그 다음에 25일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 글자야. 글자. 그러니까 날짜를 쓸 때는 년월일을 어떻게 돼? 이렇게 띄었으면 그런데 얘는 4350년이라고 나오고 또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써야 돼. 그러니까 1950년 몇 월 며칠 하고 우리말로 쓰지 말고 어떻게 써라? 50년 6월 25일 그럼 알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바꾸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글자의 크기를 크게 작게 하고 글꼴을 바꾸고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엑셀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글자인지 숫자인지 날짜인지 시간인지를 잘 써놓고 그리고 꾸며야지 써놓기는 엉망으로 써놓고 꾸민다고 답이 나오는 거냐?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한글보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 한글은 한글 2007은 그냥 막 쓰면 되거든. 그러면 사람이 알아볼 때 날짜로 썼구나 숫자로 썼구나 하고 알아들어. 근데 엑셀은 막 쓰면 못 알아들어. 엑셀 자체가. 그러니까 엑셀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5페이지 할 건데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특수기호 입력하는 거 하고 아까 그 자동 채우기라는 걸 잠깐 했었어요. 일에다 넣고 드래그하는 방법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거예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르신 식단표라는 글자를 아까 썼어요. 그렇죠. 제일 위에. 근데 어자 앞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좀 넣고 싶어요. 어르신 식단표 앞뒤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넣고 싶어요. 책에서는 삼각형 화살표를 넣으라고 했는데 뭐 그걸 넣든 저걸 넣든 넣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엑셀에서 넣는 방법이 있고 윈도우 상에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엑셀에 있는 고유 기능으로 입력하는 거는 삽입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삽입에 가서 기호를 눌러요. 기호 한번 해보실래요? 자, 어르신 식단표라는 글자에다 놓고 어자 앞에다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어자 앞에 커서가 들어가야 돼요. 커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호를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르신 식단표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기호가 들어가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블 클릭하고 커서가 들어가면 글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어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기호를 클릭하면 여기에 특수문자 이런 거 있어요. 특수문자. 근데 특수문자를 봐도 내가 원하는 손가락 모양이나 삼각형 무슨 전화기 모양 이런 거는 특수문자에 없네. 그럼 기호로 왔는데 기호 안에도 보니까는 뭐가 안 보여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는 한글 음절이라고 보이는데, 그 책에는 요 화살표를 눌러서 도형을 찾아보래요. 도형. 자 여기 보세요. 어르신 식단표에 어자 앞에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요. 홈 메뉴 말고 삽입 메뉴. 홈 말고 삽입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기호라는 게 그것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뜰 거예요. 그렇죠? 기호 눌렀더니 한글 음절이라고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만 보이는 거야. 우리말만. 그래서 이 한글 음절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 종류가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런 것도 있고, 올라가 보면 도형이라고 있거든. 도형. 걔를 클릭하면, 자 보세요. 이제 도형 글자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손가락 표시 있잖아요. 손가락 표시. 책에서는 요거 하라고 돼 있거든. 요거 삼각형. 근데 손가락 한번 해보자고. 손가락. 여기 손가락 표시 있죠? 이렇게 가리키는 거. 걔를 선택하고 삽입. 그리고 이 창을 살짝 내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거 들어갔지. 닫기 눌러도 되고. 자, 그럼 어차 앞에 손가락 들어갔다고. 그럼 저기 식단표 뒤에다 클릭하고 똑같이 기호에 가서 요거 이제 반대편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해본 거는 여기 삽입에 가서 기호를 넣었던 거는 엑셀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능보다 그냥 예전부터 전에 내려온 기능을 쓰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미음자 눌렀다 떼어보세요. 미음자 눌렀다 뗐어요? 한자키 눌렀다 떼어보세요. 한자키. 그리고 탭키 눌러보세요. 탭이라고 왼쪽에 있어요. 키보드 제일 왼쪽에 탭이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렀다 띄면 이렇게 9개가 보이는데, 이때 탭키를 누르면 쫙 펼쳐져요. 그럼 여기 보면 손가락 모양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렀다 띄고 탭키 누르면 이런 기호가 있다고. 이런 기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미음만 되냐? 아니에요. 미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책을 보시면 26조.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해본 건 이거였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다 두고 커서를 뒀죠. 그냥 처음부터 입력할 거라면 선택하고 기호를 누르면 되고, 근데 이 메뉴를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홈 옆에 삽입이 있었죠. 이거를 삽입 탭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가시면 기호라고 수식과 기호가 있죠. 근데 밑에 기호란 글자가 또 있죠. 이걸 기호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삽입 탭에 기호 그룹에 있는 기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삽입 탭에 가서 기호 그룹에서 기호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연습한 거니까 여기서 하위 집합에서 도형을 선택할 건지 뭐를 선택할 건지 특수기호를 입력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티읒, 티읒,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근데 쌍지읒은 빼고 18개 중에서 18개. 우리나라 자음이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쌍지읒은 제외했으니까 18개 중 하나를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미음자를 눌렀다 띄면 도형이 나오고, 디귿자를 눌렀다 띄면 수학기호가 나오고, 히읗자를 눌렀다 띄면 로마 숫자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고. 이응자 눌렀다 띄면 원기호가 나오고.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가장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특수한 기호들 여러분이 넣고 마음대로 편집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이해되시겠죠? 네. 이거를 여러분 문자로 보내드릴까? 이거를 제가 문자로 쫙 보낼까요? 그러면 안 적으셔도 되잖아. 근데 필기는 필기 재미가 있는 거고. 근데 필기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공은 들이셔야 되지만 목매지는 마세요. 예. 집에 가서 안 볼 것 같은데 메모한 거. 그러면 이제 메모는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27쪽. 채우기 명령이에요. 채우기 명령. 아까 그 셀에 가면 아단이 점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점이 나오잖아. 점 이렇게. 항상 점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클릭하면 여기 점이 끝에 있거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자, 채우기 핸들. 얘를 드래그를 아래로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 위로 하느냐 그 차이지. 얘를 잘하면 엑셀의 노동을 절반으로 줄여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를, 엑셀은 다 입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블럭 잡아서 얘를 가운데다 놓으세요. 그러면 가운데 오는 건 있지. 이렇게 왼쪽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가운데 가세요, 또 어떤 거는 셀 병합하세요 이랬잖아요. 이런 건 마우스를 클릭 하는 거지만,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했어? 우리가 꾸역꾸역 다 입력했잖아.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입력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거냐 이거잖아. 빨리. 근데 글자를 빨리 쳐서 빨리 입력하는 거 말고, 남들 10번 만에 입력할 걸 난 2번 만에 입력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게 이거였지. 1 쓰고 2 쓰고 3 쓰고 4 쓰고 5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쫙 비볐더니 글자가 완성돼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잘하면 재주 있는 거지. 자, 시트 2번으로 갈게요. 밑에 시트 2번으로 가서 여기서 연습해보지 뭐. 자, 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5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갔어요. 그렇죠? 10이라고 써보세요. 5하고 10을 썼어요. 그렇죠? 그럼 밑에는 뭐 쓰면 좋을까? 대충 봤을 때 제가 뭐라고 입력할 것 같아요? 15. 그 다음에 20, 25, 3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쓰려면 어떻게 돼? 이만큼 쓰려면 15, 20, 25, 30, 35 써야 되잖아. 두 개 블럭 잡고 두 개 블럭 잡고 얘를 자동 채우기를 그냥 드래그 해보세요. 안 돼요? 아, 날짜 쓴 자리에다 하지 마시고 날짜 안 쓴 자리에다 하세요. 전 날짜 쓴 자리 지웠어요. 근데 여기를 지워도 백날 지워도 안 되고요. 전 조금 전에 얘를 삭제했어요. 삭제. 그 A라고 B라고 쓴 자리 있잖아요. 얘를 삭제했어. 왜냐면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삭제를 누르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 다시 쓰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날짜가 들어간 자리에는 아무리 뭐라고 써도 날짜가 나와요. 그걸 뜯어 고치기 전에는. 안 돼. 우리 뜯어 고치는 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다 쓰자 이거지. 자, 두 개 쓰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라고 써보세요. 토요일 쓰셨어요? 자, 토요일을 자동 채우기에 내려보세요. 자동 채우기 내려보셨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나오고 월요일 나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오늘이 영어로 뭐죠?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어로 써볼게요. 세 글자만 쓸래요. 길게 쓸래니까 실력이 들통나 안 되겠어. SAT, Saturday 맞죠? Saturday. 예. 제가 9월은 잘 써요. 예, 10월 이런 건 잘 쓰는데 토요일은 못 쓰겠어. 자, SAT라고 쓰고요. 자동 채우기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오.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디셈버. 디셈버 좋아해. 디셈버? 많이 듣던 건데. 그 유명한 연주가가 연주했던 그 앨범 이름이 디셈버였죠. 카니지인가? 죄송합니다. 자, 디셈버라고 쓰고 제가 자동 채우기를 쭉 하면 January, February 이렇게 뜰 거예요. 떴어요? 올해가 무슨 해라 그래요? 양띠인데 어? 을미년? 올해가 을미년이에요? 을미라고 써보지 뭐. 을미 년자는 쓰지 말고 을미만. 을미 자동 채우기 쭉 해보세요. 내년도가 병신년이에요. 발음이 조금은 좋지 않은데 뭐 의미는 다른 거지만 올해가 을미이기 때문에 내년엔 병신, 그 다음에 정유,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이 육식갑자잖아요. 자축이며 진사음이 갑을병정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육식갑자가 자동으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보죠. 1, 4분기 4분기 숫자 1 쓰고 4분기. 그래 자동 채우기 하면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학년이라고 쓰고 1학년이라고 쓰고 1,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만 있잖아요. 1년을 4개로 나누면 분기별로 나누면 3개월씩 묶어서 1, 4분기, 2, 4분기. 우리가 그래서 1, 4분기 교육이잖아요, 현재. 4, 4분기다 하면은 5, 4분기란 말이 없는 거니까 다시 1, 4분기로 돌아오는데 1학년, 뭐 1층 이런 걸 쓰면 언제 끝나요? 100층, 1000층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증가돼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1, 4분기, 4, 4분기까지라든지 월화수목금토일이라든지 이런 요일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있죠. 1층 뭐 이런 거 5층 이런 거 쓰고 나서 얘를 자동차게 하면 어떻게 된다? 숫자가 계속 증가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여기가 139번지 1호예요. 139번지 1호거든요. 신호 1동. 이런 건 어떻게 될까? 뒤에 게 늘어. 뒤에 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88 서울올림픽, 86 아시안게임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이런 글자가 있었거든. 이런 거.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숫자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안 바뀌고 뒤에 게 바뀐다고. 그럼 앞에 건 어떻게 바꿔? 못 바꿔. 그때는 뭐 데이터를 달리 입력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죠. 5 다음에 10 쓰고 2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빈 것까지. 그러면 5, 10 하나 띄고 15, 20 하나 띄고 25, 30 하나 띄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1 여기 10이라고 쓰고 여기는 5라고 쓰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겠죠. 10 다음에 5고 5 다음에는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려가는 거죠. 5 다음에 10이니까 늘어나는 거지만 10 다음에 5면 줄어드는 거니까 예, 이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자, 그 다음 날짜를 볼게요. 날짜. 아까 오늘 날짜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날짜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는 거예요. 예, 날짜.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세미콜론. 날짜를 자동 채우기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일수가 늘어났죠. 일수가. 그런데 난 일수 말고 월수가 늘어나게 하고 싶어. 1월 17일, 2월 17일, 3월 17일 이렇게.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면 여기 조금만 뭐가 하나 떠요. 요거 뭐 하나 뜨거든.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뜨죠. 누르고 뭐라고 있는데? 월 단위 오케이. 월 단위로 늘어나지 그러면. 다시 눌러서 연 단위 그러면 어떻게 돼? 연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은 평일 단위. 평일 단위. 평일 단위는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나오지 말고 월화수목 금까지만 나오게 하는 거. 근데 오늘 날짜는 17일이니까 나왔으니까 방법이 없고 18일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안 나오고 19일서부터 월화수목금 또 이틀 띄고 월화수목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린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띄래요. 이렇게.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래요. 그럼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그 중에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는 그냥 우리가 드래그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드래그하고 나서 옵션에 가서 바꿨죠? 옵션에서 바꿨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요. 보세요. 다른 데다 쓸게요. 1
2, 4, 8, 16 뭔지 아세요 지금? 1, 2, 3, 4가 아니라 얘는 2배씩 늘리려고 그래. 2배씩. 이거를 수학에선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번호 드래그해서 띄면 이렇게 여기 급수 추세, 선형 추세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블럭 잡아서 여기 홈에 가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 여기 편집.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 채우기라고 여기 있거든. 채우기. 어딘지 찾아보세요. 여기. 제가 그냥 블럭을 잡았어요. 블럭을. 글자를 썼는데 블럭을 잡고 여기 편집에 가면 화살표 내려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걔 눌러보면 계열이라는 말이야. 계열. 이렇게 누르면 책 보세요. 27페이지 하단에 2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행과 열 따지고 유형 선형인지 급수인지 따지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1이라고 쓰고 2 쓰고 블럭 잡아서 드래그한 게 아니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책에 없는 거를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들어가서 계열에 가면 단계 값은 2식 갈 거다. 이게 2식 선형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2식 증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얘를 1식 채울 거다. 1식 선형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보자지만 그래도 좀 잘하는 흉내를 내려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2라고 쓰고 두 개 블럭 잡아서 드래그 하면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 이거지. 그런데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1, 2, 3이 아니라 4, 8 이렇게 2배씩 늘어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 개 블럭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선형 추세, 급수 추세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여기서도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블럭 잡고 채우기에 들어가면 계열이 있었고, 여기 급수인지 선형인지 나오거든. 급수. 그럼 얘를 단계 값을 2로 하면 어떻게 될까? 2로 하면 이렇게 2배로 늘어나고, 채우기에 가서 계열에 가서 얘를 3으로 하면 어떻게 돼? 급수를 3으로 하면 3배씩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머슴살이를 하러 갔는데 첫 달에는 세경을 콩 하나를 달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2알을 주고, 세 번째 달에는 4알을 주고, 그 다음에는 2배씩만 달래. 2배씩.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1알, 2알, 4알, 8알, 16알 주니까 거저먹기잖아요. 근데 이제 머슴이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그만두기 전까지는 나를 쫓아내지만 마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쌀 한 가마니 받잖아. 콩 한 가마니. 한 가마니가 2가마니, 4가마니, 8가마니, 16가마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10년 지나면 그 집 거는 그 머슴 거야. 자, 보여드릴게요. 첫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은행에 가서 보세요. 첫날은 1원 입금했어요. 둘째 날은 2원 입금했어요. 3일 날은 4원, 8원, 16원 입금했어요. 그럼 한 달 후는 얼마나 나올까?
10억 7,374만 1,824원을 입금해야 돼. 첫날은 1원 입금했는데 둘째 날은 2원, 4원, 8원, 16일 하면 30일째 되는 날, 한 달째 되는 날은 10억 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10억 원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감님이 16알 주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야? 한 3년, 2, 3년 지나면 쌀이 한 가마, 두 가마, 네 가마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30년 일하면 뭐 그 동네 살림은 다 자기 거가 된다는 거지. 예. 등비 수열이라는 거를 예전에 저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심오하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배웠는데, 자, 엑셀에서는 우리가 수학으로 제가 아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학에서는 어렵게 표현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배웠으니까 예전에 좀 배운 게 기억나지만 문과 졸업하신 분들은 또 이게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러니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셀은 별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노동으로 입력할 거냐 요령으로 입력할 거냐. 여러분 이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 배씩. 근데 키보드로 쭉 훑고 나서 띡띡띡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촥 되잖아요. 이렇게. 자, 여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얼마예요? 이거 합. 아까 마지막에 10억 7,300만 나왔는데 이거 다 합이 얼마냐고. 이것도 어렵죠? 여기 써있어 밑에. 이거 합계 계산하시면 머리 나빠지는 거예요. 밑에 있어. 밑에 어디 밑에 있냐고. 화면 엑셀 밑에. 잠깐만, 엑셀을 제가 싹 해줘. 여기 보이네. 여기 21억 4,748만 4,143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블럭만 잡으면 여기까지 합이 얼마다? 8,126만 812만 6,569 이렇게 딱 뜨거든. 요런 요령을 알면은 엑셀이란 나라에서 좀 대접을 받지. 요령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컴퓨터는. 자, 28쪽 볼게요. 28쪽. 그렇게 해서 시트 1번이 1일에서 5일까지 쓰고, 여기 아까 7일에서 8일에서 12일까지 쓰고, 그렇게 날짜를 쓴 거죠. 그게 29쪽 보세요. 29쪽. 아래는 어떻게 썼어요?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채우기에 가서 계열에 가서 일씩 증가시켜라 하고,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한다고. 29쪽 상단에 C의 7번째 8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겠죠? 자, 자동 채우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입력하고, 두 개를 입력하면 그 차이가 생기죠. 만약 1, 3 썼으면 그 다음에 5, 7, 9가 되는 거고, 2, 4라고 썼으면 2, 4, 6, 8,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를 쓰고 하나를 입력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뭐야 이거, 컨트롤하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하고 드래그하면 또 늘어난다 그랬죠? 그냥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 1을 그냥 드래그하면 그냥 1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연습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여기에다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썬데이, 먼데이라든지 이런 날짜 중에 월, 그 다음에 요일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드래그만 해도 증가된다 그랬죠. 그렇죠? 변한다 그랬죠. 육식값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래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결합되어 있으면 5층, 그러면 6층, 7층하고 증가가 되고, 86, 88하고 두 개의 숫자가 좌우로 나와 있을 때는 오른쪽 것만 증가되고, 그 다음에 1,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는 이거는 설정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4, 4분기 다면 5, 4분기란 말이 안 나고 다시 1, 4분기 되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지. 쉽게 말해서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노동으로 입력할 거냐 요령으로 입력할 거냐 이게. 근데 아까 처음 입력할 때는 그냥 입력해 보세요 그랬고 이제 입력할 줄 알면 뭐야 요령으로 해야지. 요령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으로 입력하려면 어렵잖아.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돼? 이런 식단표는 이거는 뭐 그냥 입력해야지 뭐.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라면 그냥 복사해서 붙이듯이 자동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2일 날짜는 또 메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다시 입력해야죠. 그건 요령이 없지. 그러나 이제 담당자가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담당자를 이렇게 각각 쓸까? 아니면 어르신 식단표처럼 그냥 블럭 잡아서 하나만 쓸까? 이것도 요령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보세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병합을 하면 하나만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다 일일이 할 거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식품을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똑같은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요일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따로따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한 주씩 담당자가 바뀌면 한 주씩 써도 되고 한 달 내내 똑같이 정가혜 씨가 담당한다 그러면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면 되지. 담당자 정가혜라고 여기다 따로 쓰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령이라 그것도. 매번 바뀌느냐 매주 바뀌느냐 월별로 바뀌느냐 아니면 평생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입력을 어디에다 하느냐 요령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 잠깐만, 우리 너무 많이 진도 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 너무 많이 나가면 머리가 나빠지니까 잠깐만요. 제대로 갔구나 진도.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10분 빨리 갔어. 10분. 자, 해볼게. 아까 제가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여기 1, 4분기라든지 2, 4분기라든지 을미년, 병신년이라든지 디셈버, 세터데이,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요령 한번 해볼게요. 파일 왼쪽에 파일이라고 있어요. 예, 누르세요. 그리고 옵션 찾으셨어요? 누르세요. 그 다음에 고급 31쪽에 있어요. 교재 31쪽. 자, 교재 31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설정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고급에 가서 옵션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래요? 고급에 가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눌러보세요. 엑셀 2007에는요. 자, 보여드릴게요. 2007하고 2010하고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 구조가 보세요. 여기 홈 어때요 지금? 똑같죠? 여기 삽입을 누르면 어때요 지금? 요 스크린샷이라는 게 2007에는 없어요. 2010에만 새로 들어온 기능이고
세로 막대, 꺾은 선, 원형 이런 거 있고 여기 텍스트 상자 있고 머리글, 바닥글, 워드, 와트, 서명란, 개체, 기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엑셀 2010은 파일이라는 메뉴가 열려 있는데 엑셀 2007에는 파일이 없고요. 요거 오피스 단추라고 있어요. 요게 있으면 2007이고 파일이 있으면 2010이나 2013이고. 근데 여기를 눌러 보시면 옵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밑에 옵션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가 아니라 우리 2010은 여기 있잖아요. 옵션이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 있더라 이거야. 여기 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여기 있어요. 바로 있어요. 기본에 있어요. 여기 바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엑셀 2010에서는 어디냐면 옵션에 가면 고급에 가 있어요. 고급에.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 내려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댁에서 2007로 하시든 2010으로 하든 거의 메뉴는 같아요. 약간 위치가 다를 뿐이지.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 책이 2010이니까 강의실만큼은 10으로 하시고 댁에서는 2007로 하셔도 되고. 제가 두 가지는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선, 먼, 튜 이렇게 써있고 썬데이, 먼데이 써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뉴어리, 페브리 써있고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1사분기, 2사분기 자축이며 진사오미, 갑을병정, 뭐 갑자을축, 병인, 정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다가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여기다 새 목록이라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내가 쓰면 돼요. 뭐 봄, 여름, 가을 했죠? 겨울 이런 거 쓰셔갖고 추가하면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또 새 목록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 요즘 아빠 문자 쓰면 혼나지. 엄마, 아빠, 형, 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추가 누르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그 이 책에서 말하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만드느냐 이거야. 자동 채우기를 하려고 만드는. 그러니까 노동으로 고생하지 말고 요령으로 입력하라 그랬죠. 그게 자동 채우기지. 이런 용도로 하나 만드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렬이 뭐 하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정렬이라 그래요. 우리 체육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키 작은 학생이 앞에 오고 키 큰 학생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야, 너 나보다 작아, 너 나보다 커, 앞으로 가 뒤로 가 해가지고 키를 쫙 맞춘단 말이야. 그게 정렬하는 거야. 키 순서대로. 제일 치사하는 게 성적순으로 정렬시키는 거예요. 1등 앞으로 와. 그럼 저 뒤에 누가 가려고? 울지 울어. 그렇게 해요. 저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기숙사 1호실 1번 침대가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1등에서 4등까지가 1호실을 쓰고 2호실은 5등에서 8등까지 쓰는 거예요.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대요. 그러면 저 끝방 기숙사 생활에는 뭐야? 그 학교 꼴찌야. 근데 그 꼴찌도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한 애들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악착같이 훈련을 시키나봐요. 치사하지. 근데 애들이 부러워.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애들인데, 그쵸? 근데 요즘 개그맨들은 배가 뚱뚱하면 1등이래? 자, 정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일 있죠,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요일이 뭐예요? 일요일이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요일 중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월에서는 12월이 제일 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옵션 중에
아까 보시면 이런 게 있었거든. 1월서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12월이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에서 엄마, 아빠, 형, 나, 동생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제일 높은 거지. 동생이 높은 건 아니고 엄마가 높고 그 다음에 아빠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정렬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군대에서 말하는 계급 있죠, 계급. 제일 높은 계급이 별내 대장이고 제일 낮은 계급이 이병, 짝대기 하나 이병인데 그런 계급을 쭉 나열하고 직책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거를 써놓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잘못하면 과장은 기역이고 사원은 시옷이고 사장은 시옷이니까 사원과 사장이 붙어 있을 거고 과장은 기역이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갈 거고 대리는 어떻게 돼? 대리는 사원하고 과장 사이에 끼어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직책의 순서가 안 맞잖아요. 사장이 제일 높은 거고 사원이 제일 낮은 거잖아. 그런 거를 정렬하려면 아까 옵션에 가서 그걸 입력을 해놨어야 돼. 자, 아까 여기 제가 이제 나라고 써봤는데 엄마, 아빠, 나, 뭐 형, 동생 이런 거. 그럼 나에다 놓고 자동 채우하면 딱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기다 자동 채우하면 어떻게 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거기다 편집해서 입력해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 거라 이렇게. 그래 놓고 이거를 이제 아직 정렬은 안 배웠지만 정렬 명령을 걸면 자 보세요. 나는 니은이고 형은 히읗이고 동생은 디귿이고 그럼 형이 제일 높아? 가나다 순에 의해서? 아니잖아. 형은 엄마 아빠보다는 아래잖아. 우리 가족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정렬을 한번 시켜볼게요. 정렬을 시키면은 나 형이 제일 아래고 내가 나니까 니은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까 우리 정렬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요. 잠깐만.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아까 형 동생 있었죠? 형 동생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라 이렇게 되면은 그땐 달라져요. 순서가. 그러니까는 군대 계급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수가 없죠. 키나 몸무게나 성적은 우리가 순서가 있고 A, B, C, D도 순서가 있지만 형이나 동생이나 아빠, 엄마는 글자의 순서가 없는 거잖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를 갖고 정렬할 때는 사용자 지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거지. 뒤에가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31쪽 하단에 보시면 월화수목 금토일 같은 걸 입력하라고 돼 있고 32쪽에 보시면 정가의 김경민 이런 걸 입력하래요. 정가의 김가의 입력하래. 한번 해보지 뭐. 여기야 여기 지금 정가회를 주거라고 입력했는데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입력하지 말래는데 정가회 되면 김경민이고 김경민 되면 정가회고 정가회 되면 김경민이고 이렇게 하래. 두 사람이 지그재그로 담당하나 봐. 영양사가. 그러니까는 해볼까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첫 번째는 누가 한다? 정가회가 하고 그 다음에는 김경민이 하고 엔터 쳐서 줄을 바꾸면 돼요. 그 추가만 눌러주면 돼. 추가만. 정가회 다음에 김경민 추가하면 돼. 확인 누르고 닫으면 되지 뭐.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가회를 드래그하면 김경민을 드래그하면 나오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컨트롤 1번 눌렀더니 뭐라고 떴어요? 몇 월 며칠이라고 떴죠? 이렇게. 여기 떴죠? 여기 위에 거. 얘를 제가 고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고치세요. D.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D.
가로 열고 AAA 괄호 닫고 이렇게 쓸 거예요. D 괄호 열고 AAA 괄호 닫고라고 쓰실 거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자, 이렇게. 그럼 D는 뭐냐? D는 무슨 뜻이냐? 날짜고 날짜. 요일이고 날짜. 며칠이고. AA는 뭐냐? 요일이야, 요일.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요일이야. 보세요. 이거는 월, 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가는 요일. A를 4개 쓰면 무시기 요일 하고 뜨는 거고 A를 3개만 쓰면 무슨 요일 중에 앞 글자만 딱딱딱 뜨는 거고. 이걸 외워야 돼. 이게 엑셀에 이게 다 조미료야. 이런 걸 외우셔야 어디 가서 척척척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19에 가로 열고 월 이렇게 쓰면 이건 뭐야? 그냥 글자가 돼버려. 글자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다가 막 쓰는 게 영문 글자, 이게 글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글자가 아니라 날짜를 써야 되잖아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짜잖아. 그 날짜를 쓸 때 쓰기는 사실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지. 그럼 얘도 보세요. 얘도 셀서식에 들어가서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D 가로 열고 AAA 가로 닫고 쓰면 어떻게 돼?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래야 보기 좋게 나온다 이거지. 보기 좋게. 이거를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24 가로 열고 토 이렇게 쓰면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고 그냥 글자가 돼. 이건 날짜인데. 그러면 초보자들은 저렇게 글자로 입력을 하고 잘하는 사람은 날짜로 입력하고 꾸민다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은 이거를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날짜는 더하고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글자는 어떻게 돼? 못 빼. 못 뺀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돼. 완전히.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안 배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입력을 해.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얘를 수정을 하려니까는 겁이 나.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시면 날짜는 날짜에 맞춰서 입력하고 시간은 시간에 맞춰서 입력하고 숫자는 숫자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다음에는 되게 쉬워요. 금방금방 작업이 되거든.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셔야 되고 숙제 다음 시간에 35페이지 4번 있죠. 4번 35페이지 4번을 여러분이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핸드폰으로 화면을 착각 찍어요. 입력한 거 저한테 문자로 보내세요. 숙제요. 또 이제 우리 지난 아까 이거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다운로드 받은 건 우리 공부 안 했는데 아직 여기 가면은 이렇게 공부한 거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어른 식단표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책에 연습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걸 착각 찍어서 보내면 안 돼. 반칙이야. 이거는 없어. 컴퓨터 파일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숙제는 없는 거를 낼 거니까 요렇게 입력을 해보시고 요거를 착각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라고. 근데 문자로 보내도 돈 들어가면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문자가 무제한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또 요금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와이파이 상에서 카톡을 쓰는 건 무제한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 보내시라고. 그러면 제가 숙제 검사할 테니까.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